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경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식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돕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는 정상적으로 체형이나 체중,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사에 대해 관심이 많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사춘기에 일어나는 체형의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날씬한 체형이 매력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마른 체형이 아름다움과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송 매체와 패션 산업 등 우리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이런 경향들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10대 청소년들이 다이어트는 지속적이지는 않고 그리 엄격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위해 설사약 등을 사 먹거나 하루의 대부분을 운동으로 보내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체형이나 체중에 의해서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즉, 통통하지만 눈이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성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다른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섭식장애는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 2 내지 3%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섭식장애로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데요.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일시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청소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있는 아이들은 심한 체중 감소나 성장기 동안 있어야 할 정상적인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대 체중, 즉 연령과 키를 고려한 체중의 85%에 못 미치는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아이들은 저체중 상태이면서도 체중 증가나 살찌는 것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보입니다. 초경이 시작된 이후의 여자아이의 경우 3개월 이상 월경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전반적인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 시절 다소 통통한 외모로 인해 놀림을 받았거나 이들의 부모에게도 식사나 체중에 대해 지나친 염려와 간섭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환아들이 부정적인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살찐 느낌과 혼동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뚱뚱한 것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날씬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거울을 보고 끊임없이 외모에 대해 걱정을 하며 자신이 싫어하는 부위에 집중해서 체형을 살피고 자신의 사이즈를 과대평가해서 뚱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주 몸무게를 측정하고 미미한 체중 변화에도 예민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체중에 대해 매우 염려하면서도 자신의 체중이 얼마인지 아는 것을 극도로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 체중이나 체형의 영향이 지나치게 되면서 자신이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먹는 것이나 체중이라고 여기면서 지나친 다이어트에 집착하게 되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즉,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성공적인 체중 감소는 성취감을 가져다 주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이런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변화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나친 식사 제한은 먹는 것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제한이 풀려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계속 살이 찌게 될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 저체중으로 인한 무월경이나 대사 이상, 전해질 이상 등 심각한 내과적 상태가 유발되어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식사 제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마른 것은 인정하지만 식사 이후에 배가 나오는 것 등 정상적인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복부에 살이 많다고 여기거나 허벅지나 다리가 굵기 때문에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나친 다이어트나 식사 제한을 하다 보면 폭식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폭식이라고 함은 한두 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밥솥 채로 밥을 먹고 라면 5개 이상, 콜라 1리터, 식빵 3개, 피자 1판 등 이런 엄청난 양을 한 번에 먹습니다. 이런 폭식은 심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고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손가락을 넣어서 다 토해내는 소위 제거 행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이런 반복적인 폭식과 이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부적절한 보상 행동에는 손가락을 넣어 토하는 등의 자기 유발성 구토 이외에도 설사를 유발하는 하제나 이뇨제를 남용하기도 하고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아이들 역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체중과 체형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또는 중요한 방법으로 체형과 체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와 신념을 갖고 있어서 지나친 다이어트, 폭식, 부적절한 보상 행동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식사 패턴 대신 폭식과 금식을 반복하게 되면서 식사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려 먹는 것을 스스로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폭식하는 동안 먹는 음식은 대개 칼로리가 높고 빨리 먹기 쉬운 음식으로 정상적인 식사 이후에 느끼는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식 이후에는 죄책감, 우울감, 자기 혐오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고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이 흔하고 자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청소년 섭식장애 환아들에서 심리사회적 발달이 지연되고 우울증과 불안, 예민함, 집중의 어려움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강박적인 행동도 심해집니다. 외부 세계나 이성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소외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정상적인 체중 회복과 건강한 식사 습관을 갖게 되면 점차 회복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치료 목표는 살을 찌우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식사 습관과 정상적인 체중 회복입니다.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공감하고 이 아이들이 변화가 가져올 희망을 갖도록 해서 동시에 이런 변화를 위해 해야 할 것들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있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식사 패턴의 회복을 통해 일주일에 0.5kg 정도의 체중 증가를 목표로 건강한 목표 체중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식사 거부로 지속적인 금식 상태였다면 갑자기 영양 섭취를 증가할 경우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에 이상이 와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식사 제한이나 잘못된 식사 습관과 저체중으로 인해 전해질 이상, 허약감, 무기력감, 부정맥 등의 신체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간 효소가 증가될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적인 증상의 대부분은 하나의 극단적인 식사 제한과 저체중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건강한 식사 습관과 정상적인 체중을 회복하게 되면 신체적인 증상 또한 대부분 회복됩니다. 다만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한 심한 탈수나 부정맥, 저혈당성 실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의학적 합병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치료에 있어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흔히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가 폭식이나 구토 등 이상 식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부모님은 항상 아이가 무엇을 먹는가에 대해 참견하고 먹는 것을 토하지 않도록 강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 식사 행동에 대한 간섭을 하게 되면 할수록 아이의 증상은 악화되고 가족과의 갈등은 더 심해져서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보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식사 행동에 대한 조절이나 통제보다는 섭식장애를 겪는 우리 아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나 아이의 고민을 이해하는 데 전력을 쏟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가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를 환자로만 취급해서 과보호하면서 섭식장애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가 시간이나 친구 관계 등에 있어 나이의 적절한 수준이라면 아이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주고 부모님이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되 동시에 아이도 집안일 중 어떤 일이나 자신의 방을 자신이 정리하는 등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책임인데도 아이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단호하게 지적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적절한 책임감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이 자신이 자신의 문제와 스스로 싸워 이길 자신감과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첫걸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식이나 이상 식사 행동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가족이 항상 집에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감시보다는 아이의 자립심을 지지해주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아이가 자해나 자살 시도 등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계획을 위해 감시나 감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맞추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폭식을 할까봐 빵, 아이스크림, 과자 같은 음식을 아예 집안에 두지 않기도 하고 반대로 집안에 이런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폭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다른 가족들이 불만을 사고 가족 관계에서 환자의 문제가 더욱 강조되게 되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억지로 함께 가기를 강요하거나 반대로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 때문에 외부 모임이나 외식을 아예 피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조금만 먹도록 제한을 하지 말고 아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이외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날씬해 보인다 라든지 건강해 보인다 라든지 하는 말이 결코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자신의 외모나 체중이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고 평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길래 지금 이런 칭찬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적 질환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섭식장애의 경우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과자 한 조각을 먹었는데도 너무 많이 먹었어. 나는 이제 먹는 것을 전혀 조절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하루 종일 폭식 없이 지냈는데 방금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었으니 모든 것이 다 헛수고야. 라고 생각하는 등 다양한 치우쳐진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인지 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각의 타당성을 같이 검토해서 아이의 비적응적인 생각이나 믿음을 바꾸도록 하는 치료가 인지치료입니다. 행동치료는 이상식사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자극 요인을 확인해서 자극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상식사 행동 이외에 다른 대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먹는 것으로 푸는 것 이외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서 다양한 스트레스 조절법을 익히도록 하고 문제 해결 기술이나 사회 기술을 증진시키고 자기 주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한 불안이나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섭식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체중과 체형 말고 다른 면들을 포함하여 자신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남들을 평가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게 해서 자신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체중이나 체형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외모에 두고 있는 아이들의 믿음에 도전하고 즐거움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이 가진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